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를 진행합니다. 2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21번 효과적인 모듈 설계를 위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모듈이다. 그래서 특정한 명령어들을 이렇게 그룹화 시켜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모듈 내부에 명령어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는 응집도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응집도는 높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듈과 이 모듈은 관련성이 없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게 결합도가 되는 거고요. 이 결합도는 이제 낮아야지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모듈의 기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한다. 모듈은 단일 입구와 단일 출구를 갖도록 설계를 한다. 자, 3번에 결합도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결합도는 약하게. 응집도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강하게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3번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가 이제 용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화이트박스의 테스트 시험 기법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하는 방식에 따라서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있고, 자, 화이트의 반대 뭐가 있어요? 블랙박스 테스트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류 자체만 알고 있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해를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 위주의 검사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해를 자세히 관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을 이제 기초 경로 검사가 있고 또 제어 구조 제어 구조 검사가 있죠. 그래서 이 제어 구조 검사에는 조건 검사,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흐름 검사, 그다음에 이제 루프 검사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구조에 관련된 것은 이제 뭐예요? 바로 화이트박스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이렇게요. 그다음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 이제 겉모습이죠. 잘 수행되는지, 잘 작동되는지를 이제 말하는 것으로서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에는 이제 동치 분할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계값, 경계값 분석이 있고요. 또 원인 효과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예측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모듈 안을 쳐다보는 거예요. 논리적인 구조를 검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화이트박스다 라고 그랬습니다. 1번이군요. 다음 문제입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화이트박스 하면 여러분이 일단은 안해를 들여다본다. 논리적인 이제 구조를 검사를 한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1번에 보면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에 따라서 선택 반복 등의 부분들을 수행함으로써 논리적인 점검을 한다. 맞죠? 이번에 모듈 안이죠. 안의 작동을 직접 관찰한다. 맞죠? 자, 3번에 보면 소프트웨어 사물의 각 기능별로 정보 영역을 정해서 적합한 입력에 대한 출력, 입력이 잘 되면 출력이 잘 되나? 자, 이거는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아닙니다. 자, 4번에 원시 코드의 모든 문장을 한 번 이상 수행함으로써 진행을 한다. 안에 프로그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5번. 객체 지향 기법을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랬습니다. 객체 지향이다. 객체 지향 특성에 따라서 이제 작성이 되는 건데, 객체 지향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어떤 특성이에요? 그죠? 캡슐화. 그 다음에 이제 상속. 그 다음에 이제 추상화. 그 다음에 이제 다형성.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객체 지향의 특성이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나타내서 구현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1번에 보면 리스프가 있는데 이 리스프라는 언어는 좀 오래됐어요. 객체지향은 최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 1958년도 그 정도에 나온 언어가 돼요. 그래서 최초의 고급 언어가 여러분 포트란이거든요. 포트란 다음에 오래된 언어가 바로 리스프가 돼요. 그래서 리스프는 객체지향 기법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 자바, 파이썬, C# 이런 식으로 이제 모두 객체지향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객체지향 시스템에 대한 특성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네. 자, 객체지향 특성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캡슐화가 있고, 네. 다음에 이제 상속이 있고, 네. 다음에 이제 다형성.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바로 앞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추상화. 네. 그래서 아닌 것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2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정의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객체와 기능, 메소드와 데이터 등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프로그램 객체 내에 포함을 시켰다 그랬어요. 객체는 자신의 인터페이스를 외부에 널리 알림으로써 다른 객체들은 그 객체가 그 일을 어떻게 이제 수행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단지 인터페이스만을 통해서 그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봤더니 좀 뭔가 꽁꽁 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에 꽁꽁 숨겨놓지만 겉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기능은 수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의미하는 것을 바로 뭐가 돼요? 1, 2, 3, 4 중에서 바로 이제 캡슐화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3번입니다. 자, 28번입니다. 다음 중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상속, 다형성, 추상화죠. 3번에 이제 구조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발전이 언어가 있어서 구조적 프로그램 기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의 유행이 객체지향으로 이제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화는 객체지향 언어에 대한 특성이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객체지향 기법에서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을 해요. 이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모아놓은 거, 묶어놓은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바로 이제 클래스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학생들 모이세요. 일반이란 특성을 가진 사람을 모아놓은 거.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클래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보면 함수다라고 있는데 함수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객체가 수행하는 기능이다. 객체가 갖는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메소드다라고 있습니다. 메소드는 객체의 정의된 연산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객체의 상태를 참조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이제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는 객체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이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이다. 요구사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럼바우라는 사람이 객체지향 분석 기법을 내놨는데 그 절차를 어떻게 했어요? 네, 객체 모델링, 그다음에 이제 동적 모델링, 그다음에 기능 모델링 이런 순서로 이제 절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됩니다. 그래서 객체 모델링이다라고 한다면 객체 간의 관계를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동적 모델링이다라고 하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객체들 사이의 제어에 대한 흐름, 상호작용, 연산 순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네, 기능 모델링이다 라고 한다면 데이터 흐름을 중심으로 처리 과정을 표현한 모델링이죠. 그래서 동적 모델링 할 때는 뭘 이용하냐면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하고, 기능 모델링을 할 때는 데이터 흐름 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합니다. 자,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 있는 객체 지향 기법의 원칙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한번 잘 살펴볼까요? 네. 라인 그래프, 파이 차트, 히스토그램, 키비아트 다이어그램의 4가지 그래프를 그려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클래스로 그래프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각각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클래스들은 그래프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래프 클래스와 각각의 서브 클래스에 그래프를 그리는 드로우라는 이제 메소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객체는 이들 서브 클래스들의 인스턴스인 객체들 어떤 것에도 드로우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메시지를 받은 객체는 적절한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드로우 메소드를 호출한다 그죠. 그래서 드로우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준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이제 다형성이다 라는 거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책상을 그리고 이런 목적어가 다른 것, 이걸 우리는 다형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위기를 가져온 원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소프트웨어 규모가 점점점 증대해 가고 있죠. 네, 그러고 또 복잡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발 비용은 이제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프로젝트 관리 기술에 대한 부재가 됩니다. 관리 기술. 네, 전문가가 이제 부족한 경우이죠.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대한 이제 훈련이 부족했다. 이제 개발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훈련이 부족을 했다라는 거고. 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죠. 네,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좀 더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공학적인 관점에서 좋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1번에 보면 사용법, 구조에 대한 설명, 성능, 기능이 이해하기 쉬워야죠. 여러분이 뭐든지 이해하기 좋아야 됩니다. 자, 사용자의 수준에 따른 사용자의 수준에 맞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속도가 빠르고 소요 기억 용량을 많이 차지한다.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는데 메모리를 다 차지해요. 그건 힘들죠. 네, 적게 차지할수록 이제 좋은 겁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가 용이를 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일명 말하는 AS죠. AS가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려요.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해요. 이거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정답은 바로 뭐예요? 유지보수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냉장고를 개발하는데 1년이 걸렸다. 근데 우리 냉장고 몇 년 써요? 10년 이상 쓰죠. 그럼 유지보수는 10년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 10년 동안 유지하면서 뭐 인건비, 냉장고에 관해서 이제 물리적인 거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부품이 있어야 되고 이걸 이제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방문해 줘야 되고 이런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을 많이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프로토타입 모형에 대한 장점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거. 프로토타입 모형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샘플을 만드는 거구나. 네, 샘플.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고객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가 용이하다. 네, 노력과 비용이 절감된다. 요구사항에 충실히 반영된다. 관리와 개발이 명확히 구분한다. 우리가 이제 샘플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용자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요구사항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우리가 샘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이제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를 한 3P에 이제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를 한 3P다라고 하면은 people이 있고, 네, problem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process, 네, process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다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고요. 자, 문제입니다. 문제. 사용자가 요구하는 문제를 잘 분석을 하자라는 거고, 프로세스, 네,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작업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해당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군요. 그래서 2번이 되겠군요. 자, 모듈을 설계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응집도와 결합도 누누이 했죠. 우리 뭘 생각해요? 응고를 생각하세요. 모듈 내부의 명령어들에 대한 관련성, 응고. 그 다음에 모듈과 모듈은 서로 관련이 없어야 됩니다. 결합도는 이제 약해야 된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코코모 프로젝트 모두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코코모 프로젝트 개발 유형에는 이제 3가지가 있죠. 자, 뭐가 있어요? 네, 자, 조직형이다 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분리형이다. 네, 그 다음에 내장형이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자, 1, 2, 3, 4가 지금 영어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조직형이다 라고 하는 영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가닉이다. 그 다음에 반이다. 그래서 세미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내장형이다. 엠비드.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규모로 나누는 거니까,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5만, 얘는 30만, 얘는 30만 이상.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같은 규모의 프로그램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뭐가 있어요? 바로 이제 3번이 있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간트 차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랬습니다. 간트 차트다라고 한다면 일정에 관련된 거고, 이거를 이제 막대 도표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정표, 작업 일정, 작업 기간, 주요 작업 경로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제 바로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축에다는 이제 시간, 네, 흐름, 네, 날짜 뭐 이런 것들, 또 하나의 축에다는 이제 해야 될 일, 그게 이제 핵심 과업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지체되는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표시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평 막대, 이렇게 여기까지 뭐를 했어요? 뭐 진행을 했어요. 네, 이런 걸 이제 나타내는 거죠. 작업에 대한 기간, 작업 기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월 1일, 뭐 6월 2일,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뭐 요구 분석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민주적인 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은 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민주적인 팀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랬죠? 민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팀, 우린 평등하잖아요. 모든 팀원이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팀원의 참여도가 높죠. 만족도도
없죠. 네, 그래서 맞는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의사결정이 팀 리더에게 이제 주어진다라는 거고, 다음에 이제 중앙 집중식이다라는 거고, 자, 4번에 보면 팀 리더의 이제 개인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중앙 집중식, 네, 팀 구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